안녕하세요. 카즘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현대의 코나 하이브리드입니다. 트림은 인스퍼레이션이고요. 코나 신차는 한 2달 전쯤? 그때 이제 N라인을 먼저 보여드렸었죠. 1.6 터보 N라인. 그래서 사실 그때 코나 N라인하고 1.6 터보하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3종을 같이 고양 모터 스튜디오에서 간략하게 살펴서 보여드렸었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 있었던 모델은 지금 이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이전에,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 시승했을 적에도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인상이 되게 깊었었던 터라 부분 변경 코나에서도 하이브리드 모델이 더 기대가 됐었어요. 색깔은 지금 미스티 정글이고요. 코나 하이브리드는 요즘에 현대차들이 모두 그런데 하이브리드 차라는 걸 별로 티내질 않아요. 지난번에 보여드렸었던 N라인과는 다르게 전면 범퍼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N라인 같은 경우는 여기에 무슨 그 모터사이클 카나드 같은 거 달려 있었죠. 무슨 공력 성능에 도움이 실제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공기를 막 가를 것 같은 요소들이 여러 개가 덧대져 있었어요. 게다가 또 안개등도 걔는 삭제됐었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범퍼가 아주 수더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개등도 켰고 방향지시등도 켜서 보여드리려고 켜놨는데, 투싼이라든지 아니면 산타페와는 다르게 이 방향지시등하고 램프, 이 차폭등이나 하이빔은 쪼개져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방향지시등이 들어오면 데이라이트는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데이라이트는 지금 이쪽을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한 줄로 들어옵니다. 아무래도 얘는 풀체인지 모델이 아니라 부분 변경 모델이다 보니까 차의 형태를 완전히 뜯어 고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차이점이죠. N라인 같은 경우는 여기에 그 가짜 덕트 같은 거 뚫려 있었죠. 그냥 플라스틱 장식으로 4개인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도 하이브리드는 없고, N라인 그 디자인적인 거는 저는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가뜩이나 이게 그 B세그먼트의 콤팩트 SUV여가지고 이런 좀 스포티한 요소들이 덧대어져 있는 게 날쌘돌이 같은 느낌을 더해준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있었었는데, 오늘 이 미스티 정글 색깔의 하이브리드를 보니까 하이브리드 디자인도 괜찮네요. 그리고 이것도 N라인이랑 하이브리드가 전장이 10mm인가 1cm 차이가 났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거는 밑에 범퍼 립 형태 때문입니다. 저 번호판 아래 보시면 이게 N라인 같은 경우는 좀 더 튀어나왔대요. 그것 때문에 전장이 아주 미미하게 남아 1cm가 길고, 그리고 얘도 이제 LED 테크 현대라고 하는 LED이긴 해요. 옆에서 봤을 때는 더욱더 그 N라인이랑 차이가 없는데, 이 밑에 하단에, 그러니까 로커 패널 있는 이쪽만, 이 부분만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그거 외적으로는 똑같아요. 가뜩이나 지금 이 미스티 정글은 차체 색깔과 마찬가지로 이 휠 아치까지 플라스틱 색깔을 칠해놔가지고 차체 색깔과 완전히 구분되는 그런 플라스틱보다는 이런 비슷한 톤으로 색깔을 맞추는 게 좀 더 이쁜 것 같아요. 타이어는 앞뒤 공통으로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MXM4가 들어갔고요. 바로 전에 보여드렸었던 투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투싼 1.6 터보랑 다르게 그 키울 수 있는 휠 사이즈가 1.6 터보보다는 한 인치 작았었죠. 18인치까지밖에 선택할 수가 없었는데, 이 코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18인치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는 게 얘는 트레드 폭이 1cm가 적어요. 좁아요. 그러니까 얘는 둘드로까지밖에 안 돼 갖고 지금 사이즈가 둘드로의 4, 5R 18이죠. 이렇게 되고, 이제 코나 N라인 같은 경우는 2, 3, 5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N라인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렇게 사이드미러 캡이 블랙 하이그로시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얘는 이 블링커가 LED가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선행차가, 앞에 차가 룸미러로 볼 적에는 보이지 않을 각도죠. 그러니까 이거는 옆에서나 보이지 않을까? 좀 기능적으로는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바뀐 부분 중에 하나는, 코나가 페이스리프트 전에는 이 투톤 루프가 3가지 컬러 중에 고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코나는 이제 이 검은색밖에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 시승차는 썬루프가 없어가지고 더 잘 보이실 것 같긴 한데, 실내 공간은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썬루프가 있고 없고 차이가 그래도 꽤 있습니다. 얘는 파노라마 썬루프는 아니에요. 약간 좀 그 와이드 타입의 썬루프가 들어가긴 합니다. N라인 같은 경우는 여기 머플러가 2가닥이 튀어나와 있었죠. 그래서 좀 더 스포티해 보이는
그런 요소가 있었는데 얘는 이 밑으로 그냥 한 가닥이 빠졌어요. 이른바 수도꼭지 타입은 아니고 이렇게 빠졌네요. 테일 램프도 이렇게 쪼개져 있습니다. 그나마 투싼보다는 이 두 개가 벌어진 간격은 좁아서 뒷차이가 보이겠냐라는 얘기들은 그나마 좀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코나도 그렇고 투싼도 그랬지만 이 보조 제동등이 일단 있어서 뒷차 뭐 트레일러라든지 트럭 위에서 볼 때는 뭐 이런 걸로 보완을 하겠죠. 그리고 투싼과는 다르게 리어 와이퍼는 이쪽으로 숨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여도 여기에 이런 배지 하나 안 붙죠. 이제 트렁크는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얘는 전동식은 아니고 들어 올려야 됩니다. 코나 하이브리드는 부분 변경이라서 얘는 그 신형 N3 플랫폼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 내연기관 코나랑 비교했을 적에 트렁크 적재 공간에선 좀 손해를 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히 그게 수치상으로 몇 리터인지는 한번 글씨로 남겨드릴게요. 공간은 딱 이 사이즈 SUV 치고는 작다고 할 수 있겠죠. 얘는 뒤에 누울 순 없어요. 지금 이렇게 얼핏 봐도 아실 테지만 접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2열 시트는 뒤에서 트렁크 쪽에서 별도로 접는 레버는 따로 없습니다. 이쪽에서 접어야 되고 지금 봐도 성인이 누울 수 있는 공간은 안 나오죠. 무엇보다 그리고 얘가 전고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앉으면은 목이 굉장히 많이 꺾입니다. 가벼운 피크닉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성인이 이쪽에 앉아야 될 것 같은데 보여드릴게요. 제가 양말을 짝짝이로 신고 올까봐 오늘은 맨발로 왔어요. 아야! 예, 아예 여기 못 들어가요. 눕는 거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트렁크 뒤에는 별도의 어떤 C가잭이라든지 그런 건 안 보이네요. 저 바닥을 드러내면은 이런 별도의 또 파티션이 나오고요. 삼각대가 저렇게 있고, 예, 스페어 타이어는 빠졌고 여기는 이제 타이어 펑처 키트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김처럼 붙어 있는 거 있죠? 이게 흡참재래요. 이것도 보완된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부분 변경하면서. 닫아볼게요. 신형 코나가 모든 등화류를 LED로 넣었는데 후진등만 벌브거든요. 저도 이건 지난번에 못 봤었던 터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이브리드라서 지금 시동 걸어도 별로 어떤 소리는 안 들리죠. 그리고 후진 넣어보면 하이브리드 차라서 이 AVRS 그러니까 인공 사운드는 들어가 있고 지금 보면은 후방 카메라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게 하프 탑뷰가 있군요. 이게 지금 신기하네. 요거 있잖아요. 이거는 트레일러 뒤에다 캐러반이라든지 이런 거 체결할 때 그 장착 고리 맞출 때 쓰는 라인인데 이게 표시가 되는 걸 보면은 북미 사양에는 이게 액세서리로 있다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이건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후진 램프를 보여드리려다가 이것까지 다 설명을 하고 있군요. 네, 신형 코나의 인테리어를 보겠습니다. 인테리어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역시 저 센터 디스플레이 커진 거하고 그리고 또 계기판도 커졌어요. 10.25인치로 커졌습니다. 둘 다. 이거 지금 크기가 같은 디스플레이예요. 그리고 기어봉도 N9에서는 그 좀 무지막지한 기어봉이었었는데 이제 좀 검소한 일반 기어봉으로 바뀌었고 하이브리드 차라서 여기에 보면은 드라이버 온리라는 버튼이 들어갔죠. 드라이버 온리 버튼이 있고 또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어 노브를 드라이브로 해가지고선 스포츠로 가게 되면은 이제 스포츠 모드가 들어가고 지금 이게 스포츠 모드고 이건 이제 하이브리드 에코. 그래서 요 밑에만 표시가 될 겁니다. 에코가 있고 스포츠가 있고 노멀이나 컴포트는 따로 없어요. 그리고 배터리 잔량도 표시가 되죠. 그리고 얘는 그건 빠졌군요. 그 BIS 기능은 빠졌습니다. 방향지시등을 켜도 사이드미러에 붙은 카메라 갖다가 후방 보여주는 건 없어요. 그리고 여기 계기판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이브리드 차에서 엔진이랑 지금 이제 엔진에서 배터리를 충전한다는 걸 보여주죠. 이런 게 있고요. 뭐 나머지는 같습니다. 기타 뭐 트릭 컴퓨터라든지 콤파스 그리고 이건 냉각수 온도나 타이어 공기압 TPMS 그리고 이거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들이고요. 센터 디스플레이에도 이제 이렇게 엔진에서 모터를 통해서 배터리까지 충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에너지 흐름도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거 외에는 메뉴는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이건 전에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슬롯들, 그리고 컵홀더가 있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랑 오토홀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키는 잠금 해제, 잠금 이 시동 거는 거 하고, 이건 트렁크 열리는 건데 이거 전동식이 아니라서 그냥 틱 하고 열릴 뿐이에요. 손으로 다시 열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패닉 버튼이 있습니다. 신형 코나도 일부 소재 개선은 이루어졌습니다만 그래도 소폭 이루어졌을 뿐이어가지고, 살펴보면은 도어 같은 경우는, 도어 패널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플라스틱이죠. 여기서 가죽은 여기 이 팔꿈치 우리 상박 닿는 부분이랑 이 도어 패널 쪽만 가죽을 둘러놨어요. 이쪽에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설정 버튼, 그리고 배터리 리셋하는 거 버튼 구조 같습니다. 네, 코나 2열 공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수석은 지금 최대한 앞으로 당겨봤습니다. 저쪽 앞으로. 여기다 제 포지션에 맞춰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 포지션에 맞췄고요. 지금 앉았을 때 제 키는 178이고요. 뭐 레그룸은 괜찮습니다. 여기도 이 조수석 시트 뒤쪽을 살짝 파놔서, 여기만이 아니라 운전석도 마찬가지죠. 이 네트는 운전석 쪽엔 없고 조수석 뒤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레그룸은 괜찮고요. 헤드룸도 뭐 주먹 하나는 안 들어갑니다만 주먹 하나가 거의 아주 빡빡하게 들어갈 정도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작은 SUV이다 보니까 이쪽 헤드룸이 오른쪽으로는 여유로운 편이라고는 할 수 없겠어요. 예, 보면은 이쪽은 닿을 수 있겠죠. 제 키에서도. 헤드레스트 뽑았을 경우에는 충분합니다. 네, 이 정도면 뭐 장거리도 못 갈 정도 아니에요. 하지만 확실히 이런 벽을 보면 좀 얇은 건 있어요. 또 이것도 생긴 거죠.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여기에 충전 슬롯이 생겼습니다. 수납 공간도 작게 있고. 하지만 송풍구는 없다는 거. 가운데도 없고 필라에도 없고 바닥에는 있어요. 그리고 암레스트를 내려보면, 네, 암레스트는 여기에 이 안에 프레임이 또 들어있네요. 그래서 단단하게 잘 지지해 줍니다. 그리고 컵홀더에 지지대는 별도로 없고요. 허벅지 받침의 길이는 뭐 요 정도, 대략 4-5cm 정도는 부족하군요. 그리고 시트 포지션이 투싼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가 1.6 터보보다 한 2cm 정도 2열이 높았거든요. 근데 얘는 그 N라인 2열 앉았을 때랑 비교할 때 큰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얘는. 예, 투싼은 대번에 느껴졌는데 얘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앞에 헤드레스트도 거의 시야 가리지 않죠. 코나 하이브리드 2열 공간은 준수와 우수 사이에요. 그리고 헤드레스트는 1단계로밖에 뽑을 수 없고요. 가운데 자리 헤드레스트는 이 망치 같은 헤드레스트입니다. 보시면 창문은 다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커터 글라스도 살짝 뚫려 있는데, 이게 앉아서 도움이 되나? 여기도 살짝 볼 수는 있겠네요. 예. 네, 이제 더 뉴 코나 하이브리드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하이브리드지만 이런 하이패스, 얘는 뭐 이거 옵션이긴 한데, 그리고 띠르렁 소리 때문에 시동 걸린 건 바로 알 수 있어요. 얘는 이제 통합 출력이 141마력입니다. 투싼 하이브리드와는 다르게 얘는 1.6 GDI 엔진이 들어갔고요. 그 스마트 스트림 1.6 터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엔진 출력만으로는 110마력이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모터랑 배터리가 더해져 가지고 141마력을 내니까. 그리고 변속기도 하이브리드 전용 6단 DCT입니다. 7단 DCT가 아니라. 후방 카메라 좋아요. 지금 대번에 느껴지는 거는 이 고주파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게 있어요. 이 간헐적인 줄 알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되는 게 있고, 푸른 멀티링크인데 그 부분 때문에 코나 N라인에서도 사륜은 멀티링크가 들어갔죠. 근데 앞바퀴는 이제 토션빔이고, 지금 이제 산길에서 어떤 핸들링을 보여주는지 코나 N라인 대비 그런 걸 말씀을 좀 드릴게요. 141마력 출력이다 보니까 투싼의 230마력 출력과는 다르게 차가 어떤 준 전기차처럼 초반에 푹 이렇게 튀어나가는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좀 마일드하게 나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드라이브 모드도 에코랑 스포츠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일단 에코로 두고 달리는데 느낌 좋네요. 지금 이런 턱 속도를 안 줄였는데 확실히 얘가 지금 이게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도심에서는 그래도 좀 토동 떨어지는 게 있는데
오히려 이런 속도 방지턱, 큰 속도 방지턱에선 괜찮네. 그리고 쥐고 나가는 느낌도 나쁘지 않아요. 얘가 지금 프라이머시 MXM4죠. 그리고 바퀴가 선택할 수 있는 인치는 N라인과 마찬가지로 18인치까지 택할 수가 있는데 트레드 폭이 10mm가 작습니다. 얘는 둘드로예요. 하지만 코나 N라인은 2, 3, 5까지 택할 수가 있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6단 DCT인데 이 시프트 패들은 있습니다만 이게 스포트 모드로 뒀을 경우에는 이제 기어 단수를 낮추는 시프트 업, 시프트 다운을 하는데 쓰이지만 에코 모드에선 기어 단수가 표시가 안 됩니다. 계속 D예요. 시프트 패드를 당겨도 이렇게 배터리 표시가 되면서 지금 이제 3단계로 저 배터리 안에 화살표가 달라졌죠. 그래서 저렇게 해가지고 회생제동 시스템의 단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화살표가 3개가 되면은 회생제동을 더 세게 거는 거고, 화살표가 줄어들수록 회생제동의 단계를 약하게, 회생제동을 약하게 거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고, 화살표 3개가 뜰 경우에는 거의 뭐 골프장 카트예요. 그냥 액셀러레이터 발 떼면 그냥 몸이 앞으로 이렇게 쏠릴 만큼 제동을 해버립니다. 원페달 드라이브가 가능할 정도로 회생제동을 세게 겁니다. 3단계에서는 거의 골프 카트 수준으로 멈춥니다. 기어 노브를 이제 스포츠로 바꾸면 이런 스포츠 계기판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저 기어 단수가 S로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시프트 패드를 이용해 가지고 이 경우에는 기어 단수를 조작할 수가 있어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 스티어링 휠의 무게감이 상당히 나네요. 무게감 차이가 꽤 큽니다. 얘가 지금 18인치 휠 타이어를 신고 있으니까 공인연비가 17.4가 되고, 그리고 16인치로 떨어뜨리게 되면은 19 이상의 공인연비가 나오니까 19.4인가 그것도 19.6인가 그래갖고, 그것 역시 이런 고효율에 집중된 차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명 소리 같이 들리는 게 있어요. 이게 그리고 가속할 때만이 아니라 감속할 때도 지속적으로 관찰이 돼가지고 이거 예민한 분들은 좀 신경 쓸 것 같아요. 이게 일반적인 그런 하이브리드 차에서 느껴지는 고주파 소리랑은 또 다른, 그거보다 좀 더 세거든요, 이 소리가. 지금 다시? 네, 지금 여기가 지금 언덕길이어가지고 되게 짧게 들렸는데, 평지에서는 지금 살짝 평지니까 해보죠. 다시 엔진 잠들고, 잠들 때도 지금 들려요. 지금 EV죠. 여기는 굉장히 쉽게 지금 엔진이 깨어나는 터라 소리가 들리진 않네요. 지금 주행 질감은 여기도 보면 쑥 넘어가는데, 야, 코나는 얘는 지금 플랫폼을 갈아타지 않았는데도 그래도 이전보다 주행 질감이 더 좋아졌네요. 확실히 이게 좀 여문 느낌이 납니다. 차 자체가 가볍다 보니까 얘가 지금 1400kg이 좀 넘거든요. 1420, 1440 그 정도 되는데, 달려나가는 느낌은 지금 이런 북악 산길에서도 그렇게 부족하진 않게 돌아나가는 게 있고, 얘는 지금 앞바퀴인데도 지금도 살짝 대각으로 넘어갈 적에는 타닥 그립을 놓치는 상황은 발생했습니다. 코나는 근데 정확히 N라인보다 하이브리드가 낫다, 많이 좋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 게, 180마력 내는 N라인 엔진이 확실히 좀 소음적인 것도 그렇고, 어쨌거나 배기량은 같습니다만 그래도 그 터보 엔진이다 보니까 더 호쾌한 맛은 좋았거든요. 그리고 그 디자인도 좋았고, 그거에 반해서 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지금 효율성은 뭐 17.4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아까 서행할 때 도심에서 달릴 적에 가다서다 반복하는 구간에서도 15 이상은 꾸준히 보여줬었어요. 연비는 제가 주행간에 체크해 보니까 지금 뭐 도심에서 편하게 달려도 16.1 까지 나오고, 얘가 이제 공인연비가 18인치 휠 타이어를 신고 있으면 17.4인데 충분히 보여줄 것 같아요. 근데 얘가 확실히 엔진이 깨어날 때 이 스마트 스트림 1.6 터보 엔진이 아니라 1.6 GDI잖아요. 이 엔진은 확실히 소음이 좀 있어서 EV로 달리다가 이제 엔진이 깨어날 적에는 우렁차게 깨어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산길에서 이런 언덕길을 달리다 보니 12.2까지 떨어졌는데, 그런 효율성은 훌륭합니다.
확실히 1.6 터보, 1.6 N라인보다는 좋아요. 근데 이런 소음이 지금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주파 소리 하나하고 또 엔진, 이 GDI 엔진은 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조용하지 않다고 그랬죠. 이거는 이 코나 하이브리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얘는 2열에 앉았을 때 저 뒤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꽤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옆에서도 지금 소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코나는 하이브리드는 조용한 차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소음에 좀 민감한 분이라면 신경 쓰일 수 있겠습니다. 그 세 가지 소음 때문에 코나 하이브리드가 좀 깎일 수 있는 부분이겠고, 주행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엔진과 모터가 합산해서 내는 141마력은 부족하지 않고, 그리고 핸들링적인 부분도 딱히 그렇게 아쉬운 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N라인 때도 그 서스펜션이 좋다고 얘기는 했었는데, 이번에 코나 하이브리드에서도 그 느낌은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코나 하이브리드 2열에 앉았고요. 정확히 그냥 투싼이랑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그냥 이런 일반 도심을 달리더라도 뒤에가 퉁퉁 떨어지는 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익히 그 토션빔처럼 그냥 텅텅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뒤에서 어떤 승차감적인 부분에서는 이전 대비 개선이 됐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으나, 뭐 누구를 태우고 가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소음적인 것도 소음적인 게 확실히 이게 지금 엔진이 지금 깨어난 상황이긴 합니다만, 뒤 옆에서 들어오는 그런 소음적인 부분은 덜어 있네요. 지금 정차한 상황에서도 바깥 소리는 그래도 제법 들어와요. 특히나 뒤쪽에서 들어오는 소리. 뒤에 트럭인 저 모닝이네. 예, 신기하리만치 뒷소리, 뒤가 좀 들어오네요. 예, 옆에 차가 지나간다거나. 아무리 이 차가 하이브리드라서 정차했을 적에는, 엔진이 잠들었을 적에는 완전히 뭐 전기차처럼 사운드가 없기 때문에라는 걸 감안한다 손 치더라도, 약간의 불규칙한 노면만 만나도 이거를 아주 완곡하고 좋게 말하면은 경쾌한 움직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경박한, 많은 소리를 들려주는 차입니다. 많은 소리를 들려준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나 하이브리드는. 그리고 썬루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지금 파노라마 썬루프는 아니기 때문에 뭐 는다 손 치더라도 여기까지 막 개방감이 확 좋아지진 않겠는데, 그래도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뒤에 칠 때 턱 넘을 적에 뒷바퀴가 퉁 치고서 넘어가서 턱 떨어지잖아요. 이 퉁 치는 느낌이 그렇게 세지가 않네. 이거는 투싼 하이브리드보다는 뒷바퀴가 턱 칠 적의 느낌은 좀 가볍습니다. 가볍다는 게 그러니까 충격이 크지 않아요. 투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걔가 230마력인데 그 중에 약 50마력을 모터가 더했죠. 그러다 보니까 모터가 이제 주행 중간중간 수시로 개입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뒷자리 탑승객은 그걸 좀 충격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얘는 그거만큼은 아니거든요. 얘는 지금 직분사 GDI 엔진이죠. 1.6 110마력짜리. 거기에다가 더해서 지금 모터가 더하는 출력이 뭐 한 40마력 정도 그렇게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유순하게 느껴지는 건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코나는 N라인과 하이브리드를 놓고 볼 적에 하이브리드는 마냥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변속기도 얘는 지금 그 7단 DCT가 아니라 6단 DCT인데, 이거는 이미 여러 번 경험을 했었던 그 변속기잖아요. 근데 그 변속하는 느낌이라든지 모든 게 여문 느낌? 예, 그런 게 있어서 탑승자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는 적을 것 같은데, 2열 탑승감은, 승차감은 이 정도면은 뭐 개선됐다고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으나, 전과 마찬가지로 패밀리 SUV에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좀 약간 포근하면서 좀 안정적인 느낌입니다. 이 유리 같은 경우는 투싼과 비교할 경우에 투싼보다 얇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 조작할 때의 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얘는 경박한, 그러니까 얘도
큰 턱은 잘 넘어요. 근데 이제 작은 요철, 따닥 이런 느낌, 이런 데서는 헤매는 건 아닌데 순간적으로 그립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있고, 차가 근데 약간 소리 내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꽤 있어요. 그리고 좌우 롤링은 지금 계속 생기는데 적어도 운전자 입장에서는 차가 막 헤매는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어서 이 부분은 꽤 그래도 조종의 즐거움이 생기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브레이크는 이거 이 통합형 제어 시스템, 얘는 그렇게 인위적으로 막 이질적인 회생제동을 걸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좀 약간 담력이나 제동력이 센 편이에요. 초반 담력이. 그래서 브레이크 밟으면 초반부터 그냥 쑥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코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코나 N라인 대비해서 효율성은 부정할 수 없는 가장 큰 장점이고, 그리고 또 이 141마력 출력도 물론 투싼 하이브리드 대비는 부족하고 그게 뭐 많이 느껴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 코나 하이브리드에서는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건 전혀 없어요. 충분하게 돌아나갑니다. 충분한 출력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110마력 엔진 최고 출력은 낮은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모터 배터리가 30마력 정도의 힘을 보태는 게 있어서, 그리고 또 그게 좀 그래도 모터니까 좀 빨리 나오다 보니까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출력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사운드, 소음이에요.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워낙에 좀 조용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터 돌아가는 소리,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콤바인드 타입 헤드업 디스플레이 되게 웃겨요. 거의 뭐 모터 돌아가는 소리만 들어서는 굉장하죠. 쟤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 윈도우 여닫는 소리도 이런 버튼 소리 있잖아요. 이런 소리가 좀 가벼운 건 있죠. 이 시트 작동하는, 그러니까 모든 모터 소리는 큽니다. 저 지금 배터리에 더하는 모터 소리도 마찬가지고 이 사이드 미러도 마찬가지고 또 모든 모터 작동 소리는 커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외부 소음도 꽤 많이 전달이 돼서 노면 소음도 뭐 어느 정도 있는 편이고, 엔진룸에서 들어오는 사운드는 그 1.6 GDI 엔진 때문에 그렇다 손 치더라도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리, 특히 이제 뒤에서 들어오는 소리라든지 옆에서 들어오는 풍절음, 노면 소음, 이런 게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두 가지 중에 뭘 추천하냐고 묻는다면은 이 하이브리드도 좋은 선택인 것 같긴 해요. 물론 가격이 지금 2,819만원? 거의 3,000만원이죠. 코나 N라인 대비 조금 싸긴 합니다만 그래도 비싸졌죠. 그래서 이런 풀옵션 인스크립션까지 안 가고 그냥 밑에 프리미엄 트림에서 눈에 띄는 옵션들을 추가를 해서 만들면, 조합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현대 더 뉴 코나 하이브리드 인스크립션 시승은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